여러분, 우리가 해외 음식점 등에서 콜라를 사려고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코카콜라 주세요 라고 주문했는데 현지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나 혹은 이런 상황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Can I get a Coca-Cola? Pardon? Could you give me some Coca-Cola? What was that? Can I get a Coke? Oh, sure. One Coke. 결국 내가 코카콜라 또는 콜라를 코크라고 해야 그제서야 알아듣죠. 아니, 전 세계 누구나 다 아는 상표가 병에 떡하니 적혀 있고 심지어 식당에서 음료 주문하는 뻔한 상황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 뇌구조는 도대체 뭐지? 왜 코카콜라를 못 알아듣지?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구름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떤 동물과 닮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금방 몰랐다고 해도 옆에서 어떤 동물과 닮았다고 하면 정말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사진의 상황과 같이 외국인이 정확하지 않은 한국어 발음으로 이야기해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떤 말인지 금방 알아듣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머릿속에 연상 또는 추론이라는 장치를 가동해서 유사한 것을 떠올리고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왜 외국인들은 유독 어떤 특정 단어만 반응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내가 원어민 영어 발음이 아니라서 또는 걔네가 코카콜라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뇌 구조가 달라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이자 문화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생 연구해온 세계적인 인지심리학자입니다. 특히 동양인과 서양인이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다양한 심리학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서양인들은 코카콜라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지에 관하여 그의 대표적인 몇 가지 실험들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사물을 보는 동서양인의 시각 차이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은 바닷속 물고기 실험입니다. 영상처럼 동서양인에게 동일한 바닷속 영상을 보여줬을 때 서양인들은 오직 가장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주인공 물고기 한 마리만 집중해서 봅니다. 반면 동양인들은 자갈, 수풀 같은 주변 배경과 환경을 먼저 쫙 훑은 뒤 물고기를 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소와 풀, 그리고 닭의 연결사고 실험입니다. 이 세 단어 중 두 개를 묶으라고 했을 때 서양인은 동물이라는 본질이 똑같은 소와 닭을 묶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은 소가 풀을 먹는다 라는 관계를 보고 소와 풀을 묶어버리죠. 세 번째 실험은 시선 추적 실험으로 호랑이를 보여줬을 때 서양인의 눈동자는 호랑이 한가운데 꽂혀서 안 움직이지만 동양인의 눈동자는 호랑이와 주변 숲 전체를 바쁘게 오갑니다. 즉, 이 세 가지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인의 뇌는 주변을 다 지우고 눈앞에 타깃 하나만 분리해서 보는 뇌이고 동양인의 뇌는 전체 판과 맥락을 살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서양인은 이렇게 다른 차이를 가지게 됐을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로 각 조상들이 먹고 살았던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동양인을 먼저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의 주식이었던 쌀 농사는 혼자서는 절대로 못 짓습니다. 모내기 철이나 물기를 낼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품앗이와 두레가 필수였습니다. 이웃과 협동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즉 눈치와 맥락을 살피는 방향으로 뇌가 진화한 것입니다. 반면 서양인의 주식 중 하나인 밀농사는 손이 훨씬 덜 가기 때문에 가족끼리 혹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발달한 해상 무역이나 수렵 역시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계약으로 움직였습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오직 나, 개인과 내 눈앞의 거래 물건 또는 개체에만 칼같이 집중하면 장땡이었던 환경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실험과 예로 알아본 것처럼 우리 한국인은 외국인이 안요 학세요 라고 서툴게 말해도 머릿속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의 형태 즉 시각적 요소를 순식간에 조합해 알아챕니다. 맥락과 형태를 동시에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어권 사람들은 글자보다 소리 자체의 규칙, 음성을 뇌에서 우선순위로 처리합니다. 그들에게 언어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소리의 리듬과 억양이 절대적입니다. 코카콜라는 그들에게 글자일 뿐이며 평소 뇌에 저장된 소리 신호는 오직 한 음절의 코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한국적인 사음절의 억양으로 코카콜라라고 하면 그들의 뇌는 자기가 가진 코크라는 소리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는 전혀 다른 단어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리고 현미경식 인지, 즉 주변 정보의 차단으로 한국인은 구름을 보면서도 전체적인 형태를 살피며 소 같다, 호랑이 같다라며 주변 사물과의 유사성을 끊임없이 연결 또는 연상합니다. 판을 크게 보는 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름 형태의 연상은 서양인들도 비슷하게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타겟 하나만 분리해서 봅니다. 즉 식당 직원의 뇌는 지금 주문받는 행위와 손님이 내는 소리에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때 손님이 규칙에서 벗어난 소리를 내면 바로 옆에 있는 코카콜라 병에 있는 문구를 끌어와서 유추하는 뇌의 회로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타겟 소리가 틀렸으니 그냥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서양인들은 규칙이 깨지면 순간 뇌가 멈추는데 서양인들의 인지체계는 엄격한 규칙과 범주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 풀, 닭 실험에서 본질이 같은 동물끼리만 묶었던 것처럼 언어도 정해진 발음 규칙과 강세, 액센트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야만 대화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받쳐주면 규칙이 좀 틀려도 찰떡같이 알아듣지만 그들은 발음과 억양의 규칙이 기준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예 다른 칸에 있는 정보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래서 눈앞에 코카콜라 병을 두고도 연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인은 상황과 글자 모양을 엮어 알아서 유추하는 사고를 가졌지만 서양인들은 규칙적인 소리의 리듬이 깨지면 주변에 힌트가 널려 있어도 연결하지 못하는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서양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코카콜라를 못 알아듣지만 대신 앞서 소개해드린 인지 방식 덕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능력들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현미경식 집중력과 유기적 고립 능력입니다. 서양인들이 주변 맥락을 못 읽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 눈앞의 타깃 외에 주변의 모든 소음과 방해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장독립성 (field independence)이라고 합니다. 반면 동양인의 뇌는 주변 눈치와 전체 상황을 보느라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서양인의 뇌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끄고 오직 자신이 파고드는 분자 하나, 수식 하나에 뇌의 전력을 100% 쏟아붓습니다. 이 지독한 몰입과 집요함이 있었기에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꾼 미적분학,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같은 극도로 정밀한 학문들이 서양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상을 쪼개고 분석하는 환원주의와 과학혁명입니다. 서양인은 소, 풀, 닭 실험에서 보듯 사물을 볼 때 전체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 자체의 본질과 규칙을 파고듭니다. 자동차를 볼 때 동양인은 이 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 맥락을 떠올린다면 서양인은 엔진, 바퀴, 볼트, 너트, 개체로 해체해서 봅니다. 사물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고 분석하는 이 분석적 사고, 애널리티컬 띵킹이 바로 현대 첨단 과학과 산업혁명의 뿌리입니다. 쪼개서 분석해야만 복제가 가능하고 규칙을 찾아내야만 시스템화, 규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인프라부터 정밀의학까지 모두 이 쪼개고 분석하는 뇌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는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논리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동양인의 뇌는 맥락과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융통성, 좋게 말하면 대인배, 나쁘게 말하면 인맥과 눈치가 강합니다. 반면 서양인은 철저하게 규칙과 계약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발음 규칙이 틀리면 대화가 안 통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이 성향 덕분에 사람의 감정이나 주관, 맥락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법률, 계약, 금융 시스템을 정립했습니다. 누구 아들이니까 봐주고 상황이 이러니 넘어가고가 통하지 않는 냉정한 규칙 사회를 만들었기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표준, 스탠다드와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식당에서 코카콜라 하나 못 알아듣고 융통성 없이 되묻는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예로 들어 동서양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양인은 주변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의 본질만 미친 듯이 파고드는 그 지독한 외골수 성향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첨단 과학과 현대 문명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